1960년대 이야기. 그때 그 시절 잘 살아보세. 한강의 기적을 일군 우리들의 땀과 눈물. 당신이 지금 누리는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1960년대 가난과 절망의 시대를 딛고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희망을 품었던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밤에는 비좁은 쪽방에서 내일을 꿈꾸던 젊은이들. 그들은 병든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베트남 전선에서 피 흘리던 용사들, 공장 바닥에서 쓰러지면서도 재봉틀을 놓지 않던 여공들. 그들의 땀과 눈물이 모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당한 현실에 좌절하고 때로는 절규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용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고난을 헤쳐나갔던 뜨거운 연대.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잊혀가는 시간 속 당신의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그들의 진짜 삶, 그들의 희생과 승리의 기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우리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가난을 벗어나 서울의 꿈을 향해. 1960년대 대한민국은 처참한 전쟁의 폐허와 끝없는 가난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고 전국 방방곡곡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희망찬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상북도 예천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김영민은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 셋을 둔 대가족의 장남으로서 쌀독 바닥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깊은 한숨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낡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흘러나오는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다는 순수한 꿈을 키웠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막막하고 높았습니다. 영민은 결국 고향에 계신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해 비록 불안했지만 서울로 상경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미지의 도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민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고향 친구 최철수는 조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일념으로 베트남 파병을 자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민에게 나는 멀리 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오겠다. 너는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꼭 성공해라. 라며 우스갯소리를 건넸지만 그 속에는 젊은 날의 비장함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가난한 조국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서울의 구로공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흙먼지 가득한 농촌을 떠나온 젊은 청춘들의 열기와 애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민은 어렵게 구로공단의 한 봉제 공장에 취직하여 낯선 도시의 혹독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공장의 낡은 기계 소음과 허공을 가득 메운 먼지는 그의 젊은 폐를 아프게 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영민이 머물던 비좁은 공장 기숙사는 고향을 떠나온 젊은이들의 애환이 담긴 작은 보금자리였습니다. 얇은 이불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든 노동자들은 밤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영민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가족들을 편안하게 해줄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낡은 보따리 속에는 가족의 희망과 자신의 미래, 그리고 미지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씨앗이 되고 있었고,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노를 젓는 선원이었습니다. 공장의 불빛과 고된 노동, 피어나는 사랑. 영민은 서울 구로공단의 봉제 공장에서 밤낮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삐걱거리는 재봉틀 앞에 앉아 밤늦도록 옷감을 재단하고 박음질했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숨막히는 먼지는 그의 젊은 몸을 지치게 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바늘에 찔려 늘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생각하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공장에는 병든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박미영이라는 여공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억척스럽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고, 고된 삶 속에서도 늘 씩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영민은 그런 미영의 강인함과 순수한 마음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된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퇴근 후 비좁은 쪽방촌에서 만나 허름한 분식집에서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미영은 영민의 순수하고 정의로운 마음에 매료되었고, 영민은 미영의 강인하고 긍정적인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고단한 공장 생활 속에서 피어난 한떨기 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힘든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공장 사장은 수출 제일주의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는 구호 아래 작업량은 점점 늘어났고, 노동자들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영민의 동료들은 불평했지만 해고가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장에는 항상 긴장감이 감돌았고, 노동자들은 숨죽이며 일했습니다. 그들은 얇은 월급 봉투가 고향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영민은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분노했지만 자신 또한 힘없는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미영은 병든 어머니의 약값과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는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다른 공장에서 부업을 하며 돈을 벌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은 오직 가족의 행복과 조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의 불빛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바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번영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그림자, 그리고 현실의 무게. 영민의 고향 친구 최철수는 마침내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고 먼 이국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싸우고 오겠다. 가족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겠다. 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가족과 친구들의 배웅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조국의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위험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파병은 고향에 남은 가족들에게는 생활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베트남 전선은 뜨거운 열기와 습기,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철수는 매일같이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미영의 병든
어머니는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공장 사장에게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사장은 회사가 어려운데 개인적인 사정을 봐줄 수는 없다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영민은 미영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의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해주기 위해 공장 측에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회사의 규칙을 바꿀 수는 없다. 영민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조차 묵살되는 현실의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해도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조차 힘든 현실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병원비와 어린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다른 공장에서 부업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유신 정권의 정보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노동자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작은 불만조차 사회 불안으로 간주하며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불평을 쏟아내다가도 정보원들의 그림자가 보이면 이내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영민과 미영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극장 창고에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비극과 고단한 현실의 무게는 젊은이들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들은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하부당 해고의 위협,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 미영의 어머니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수술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미영은 여전히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공장 사장은 불경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미영은 해고 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해고라니요? 제가 이 공장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미영은 절규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사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회사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영민은 미영의 해고 소식에 분노하며 공장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인간다운 삶이 필요하다. 고 외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장 측은 영민의 시위를 무시하고 무자비한 용역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려 했습니다. 용역들의 몽둥이와 주먹에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영민 또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민의 고향 친구 최철수는 베트남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전쟁의 비극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회의감에 시달렸습니다. 철수는 전우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영민은 이 모든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민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뭉쳐야만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망설이던 노동자들도 영민의 진심, 어린 호소와 용기 있는 행동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영민이 부상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그의 용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영민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고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영민과 미영, 그리고 노동자들의 외침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뒤에 감춰진 시대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는 작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 불꽃은 점차 커져나갔습니다. 오연대의 힘, 꺼지지 않는 희망. 영민은 공장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부당해고, 철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라는 외침은 공장 주변을 뒤흔들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노동자들의 절규와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망설이던 노동자들도 영민의 용기에 감동하여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구호를 외치며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장 사장은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체포되었지만 그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영민의 옆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성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부에 알리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영은 용기 있게 방송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공장의 부당함을 고발했습니다. 미영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최철수는 베트남 전쟁터에서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하다가 지뢰를 밟아 크게 다쳤지만 뜨거운 전우회를 통해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왔고 영민과 미영의 투쟁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민에게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민과 미영은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연대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굳건한 의지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영민과 미영의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학생들과 지식인들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유신체제의 부당함을 규탄했습니다. 경찰의 강경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영민과 미영의 사랑은 이러한 격동의 시대 속에서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작은 승리, 그리고 피어나는 희망. 영민의 끈질긴 투쟁과 미영의 노력, 그리고 언론과 시민, 사회단체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장 측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 사장은 정부의 압력과 여론 사이에서 고뇌했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사장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임금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영민은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공장 측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의 확고한 신념과 설득력은 노동자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미영은 노동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동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성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철수는 베트남 전쟁에서 무사히 귀국했지만 전쟁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아픔을 잊기 위해 노력했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민과 미영의 투쟁 소식을 듣고 그들의 용기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철수는 영민을 찾아가 너희 덕분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말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영민과 미영 그리고 동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싸우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공장 내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자치 조직이 생겨났고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민과 미영은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승리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공장 주변의 쪽방촌에는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불빛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민과 미영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작은 변화가 큰 물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러한 시대의 아픔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족의 행복, 그리고 한강의 기적. 미영의 어머니는 노동자들의 작은 승리 덕분에 마련된 수술비로 무사히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안도했습니다. 영민과 미영은 공장에서의 투쟁을 마무리한 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결혼하여 작은 가정을 꾸렸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어린 자녀들을 낳아 키우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영민은 공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장 측에 전달하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영은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녀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최철수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아픔을 잊기 위해 노력했고 고향 마을의 발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철수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영민과 미영의 땀과 눈물은 조국의 산업화를 이끌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대한 결실을 맺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그들의 노력 덕분에 눈부시게 발전했고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숨은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잘 살아보세라는 시대의 염원을 실현했습니다. 그들은 주말이면 함께 공원 산책을 하거나 허름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며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을 잊었습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들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큰 기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너희는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며 민주주의와 정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영민과 미영의 삶은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수많은 서민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된 영민과 미영은 자신들이 젊음을 바쳐 일했던 구로공단이 현대적인 디지털 단지로 변모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공장 건물들은 사라지고 대신 첨단 기술 기업들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열악했던 공장 환경과 노동자들의 고통, 그리고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희망을 품었던 젊은 날을 회상했습니다. 최철수 또한 이들의 곁에서 베트남 전쟁의 아픔과 전후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전쟁의 상흔과 함께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전우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영민은 이제 손주들에게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참 힘들었단다.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었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애썼기 때문에 지금의 너희가 있는 거란다. 그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서민들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강조했습니다. 미영은 힘든 시대였지만 우리는 꿈을 잃지 않았단다. 너희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렴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잊혀가는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고 손주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과거 서민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민과 미영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깊은 삶의 지혜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열정을 바쳐 일궈낸 이 땅의 번영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서로를 마주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철수 또한 그들의 옆에서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이야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후손들에게 끊임없는 용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